안녕하세요. 페타스 과학의 원장 김기환입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강좌 프로그램 설명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어머님들 모시고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해서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면상으로 만나게 됐고요. 혹시나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그냥 학원으로 내원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원하시면 제가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중학교 2학년 과정은 저희 학원 프로그램은 겨울방학 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내신 강좌. 이제 중학교 올라와가지고 이제 처음 내신을 공부를 하거든요. 이제 내신을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또 중학교 2학년에 과학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좌절하면서 난 이과 쪽이 아닌가? 그리고 문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또 이제 코로나 때여서 상당히 학교 공부에 또 어려움이 되게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학습 그 습관이 많이 좀 무너져 있어가지고 내신부터가 이제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게 중학교 때 올라오면서 좀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자율학년제에서 계속 놀았잖아요. 이제 놀다가 보면 뭐 국영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과학을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으면 중학교 1학년에 굉장히 내신에 중요한 파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1학기 파트에 엄청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 학교 내신에 보면 중학교 1학년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원자나 분자, 그 다음에 뭐 이온이 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주기율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얘네들의 결합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배워요. 그러니까 사실 고등과학의 화학의 가장 베이스는 중학교 2학년 때 다 나와요, 그냥.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걸 못하면 이제 통합과학서부터 전부 다 막히는 거예요. 이거만 못하면. 뭐 전기 파트 나오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할 수 없어요. 이제 이 내신반을 갖다 이제 차분히 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 충분히 좀 내신을 갖다가 기본 설명, 개념 위주로 좀 설명을 해서 좀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첫 시험이기 때문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중학교 2학년 성적을 갖다 과학 성적만큼은 전부 다 올 A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반이 내신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내신반이고, 그 다음에 선행반들이 있어요. 이제 이 선행 과정은 저희 학원에 이제 이미 중등부 1학년 때부터 이제 다녔던 친구들인 경우죠. 이제 다녔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이제 조금 선행 과정이 익숙하게 한번 진행이 됐던 친구들인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통합과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2, 고3 과정에 있는 수능 강좌인 원과목들이 있어요.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 통합과학은 자칫 어머님들이 이제 주변에서 말씀하시기를 통합과학 건너뛰고 자꾸 원과목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애기가 그냥 잘해서 그냥 가는 것뿐이지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는 한 20% 정도만 이거 건너뛰고 이거 가도 무난하고 나머지는 통합과학을 거치고 가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통합과학이 이걸로 수능을 보려고 만든 책이에요. 문이과 통합안에서 문과 이과 구별 없이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보려고 만든 책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공통과학처럼. 근데 공통과학보다 얘가 두 배나 어려운데 이게 더 어려워요. 통합과학이 훨씬 더. 그래서 이 원과목에 있는 2학년 때 배우는 원과목에 있는 물원, 화원, 생명과학 원이나 지구과학 원 있죠. 이 과정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발췌를 합니다. 이 발췌를 해가지고 전체가 26개의 소단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통합과학이에요. 이걸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해요. 수능을 안 보기 때문에 이걸로 수능 안 보는 점, 수능을 안 보니까 학교 내신만 이제 보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내신만 봅니다. 대신에 통합과학은 왜 중요하냐면, 국어에 보면 비문학 파트 있죠. 문학 있고 비문학 있죠. 여기에 과학 지문이 항상 나오고요. 영어도 과학 지문이 꼭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공통교과이기 때문에, 이거 공통이죠. 문이과 공통이기 때문에 공통교과인 이 부분에 발췌를 많이 해서 비문학 파트의 주제나 영어의 예문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통합과학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과예요. 국영수하고 단위수도 똑같고, 그죠? 과학이.
또 통합과학 실험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교과이니까 좀 잘 알아두시고, 여기에 이제 물투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통합과학 안에. 뭐 생투 내용도 들어가 있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합과학에 좀 들어있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갖다가 항상 좀 먼저 좀 정리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친구하고 이제 상의를 좀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반이 필요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통합과학을 바로 들어가가지고 요거 좀 정리를 하시고, 이미 통합과학을 한번 들은 친구도 있어요. 1학년 친구들 중에 있죠.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원과목으로 이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원과목 선행으로 들어가고, 이제 원과목 선행 수업은 저희 학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스텝별로, 단계별로 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스텝 1 있고, 스텝 2가 있고, 이제 스텝 3반까지 있는데, 이제 스텝 1반이 요게 기본 개념을 위주로 해서 기본 개념 위주의 10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물리 파트나 화학 파트가 이제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스텝 1 강좌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스텝 2반은 요거는 이제 스텝 1 과정을 갖다가 뭐 한두 번 이상 한 친구들인 경우에 개념만 계속 보면 안 되니까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해가지고 심화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이 10주 과정으로 이제 전체 내용 다 보는 거예요. 뭐 중간에 조금만 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전체 과정을 다 보는 거고, 원 전체를.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반은 요거는 우리 친구들이 선행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스텝 3반은 요거는 고위 정규반을 나타내는데, 고위 정규반. 고위 친구들이 보통 공부를 합니다. 여기는 뭐만 공부하냐면 수능 기출문제,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 보는 평가원 문제, 시도 교육청에서 보는 교육청 문제, 이런 것들 위주로 다뤄요. 이런 것들 위주로 다루고, 요거를 변형해서 학교에 기출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라고 하는 게 수학과학은 수능 따로 있고 내신 따로 있고가 아니에요. 수능과 과학이 같습니다, 거의. 왜냐면 수능에 내신의 수능화가 이루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교과들이기 때문에 학교 기출문제 자체도 이런 문제들을 변형해서 내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갖다 풀지 못하면 학교에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2학년 정규반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요 스텝 1과 스텝 2를 갖다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주나.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스텝 1 하고 나서 스텝 2 가고, 그 다음에 스텝 1으로 다시 가게 되면 이렇게 기본 개념 공부하고 문제 푼 다음에, 문제 풀 때 구멍이 막 보이거든요. 다시 메꿔주는 거예요. 스텝 1에서 한 번 더. 다시 스텝 2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조금 더 탄탄하게 개념이 좀 완벽하게 되면서 기본 문제들을 전부 다 풀게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런 기출 문제라든지 평가원 문제나 교육청 문제를 보면서 파트별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3 때 가면 얘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교과는 고등학교 2학년 교과까지가 사실은 내용은 전부 다 끝이에요. 더 이상 없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잘하는 걸로 자기가 골라서 수능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보통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무리를 할 이유는 없다. 중학교 과정이 다 정리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선행을 갖다가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통합과학에서 벌써 바로 이 화학 파트가 다 얘가 나와요. 다 그냥 무조건 얘부터 시작되고 다 이해하는 걸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처음 과학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으면 그 친구들은 그냥 차분히 1학기 과정은 좀 내신 위주로 좀 공부를 해 나가다가 여름방학 이후서부터 이제 요 부분을, 요게 좀 정리가 돼야 조금 더 편하게 이제 통합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신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선행 과정을 갖다 준비를 하면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표는 거기 저희가 동봉해 드린 거기에 같이 되어 있으니까 링크 클릭해 보시고 나서 수업 시간표 확인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투자해야, 이과 쪽으로 갈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과 쪽으로 가면 과학은 엄청나게 중요한 교과죠. 과학이 엄청나게 중요한 교과예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뭐 전체 과정에서 다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문과하고 이과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문과와 이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정시에서 이제 보는 교과가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사탐을 2개를 보면은 문과,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과탐을 2개를 보면 이과예요. 이제 수능은 2개 교과를 보는 거고 2개 과목. 학교에서 배우는 건 3개나 4개를 배웁니다. 3개나 4개.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은 거의 문이과가 공통으로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교과가 수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어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뭐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크게 좌지우지는 안 할 테니까 이제 보면 이제 국어 영어를 합쳐가지고 문과는 많으면 이제 40에서 45% 정도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국영수 반영하면 벌써 80%가 넘어가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가 보통 15%에서 20% 정도, 25% 많이 반영되면 이 정도 반영하는 게 이제 문과 계열이에요. 근데 이과는 그게 아니고 국어하고 영어의 반영 비율이 25%에서부터 35% 사이예요. 2개 합쳐서. 그럼 과학은 단독으로 30 또는 한 25% 적게 반영되는 데가 25%니까 25에서부터 35% 사이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학, 과학을 합쳐서 보통 70% 정도 반영을 해요. 많은 학교는 75% 반영해요. 뭐 연대 같은 경우는 40%, 35% 이렇게 반영하니까 수학, 과학만. 이렇게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교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과로 가는 친구들은 과학의 선행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과학을 못해가지고는 뭐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죠. 과학은 2등급 밑에 나오는 점수는 점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은 3등급, 4등급 나올 수 있지만 과학은 그 밑으로 나오면 인서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그래서 반영하는 비율 자체부터도 그렇고 표점을 따진다고 해도 표준 점수가 수학이 1등급이 한 130점대 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132점에서 134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과학 한 과목이 70점대가 넘을 때가 많으니까 그죠? 그럼 2개 과목 합치면 얘보다 높죠, 그죠? 반영 비율이 이렇게 커요. 과학은 그러니까 중학교 과학하고 고등학교 과학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고 제일 마지막 교시에 또 과탐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부족하죠, 그죠? 과목당 뭐 30분밖에 안 주니까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30분밖에 안 주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맞추시도록 하고요.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내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